흔히 집에서 우울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거는 생활 반경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침대 밖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밥을 먹어도 식탁에 가서 앉아서 먹지 않고 침대에서 먹으려고 하고,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해도 침대에서 누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스스로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딱 하나 근거가 있는 치료법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분들을 진단으로 구분하자면 제일 많은 게 항상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울증 자체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많은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울증이라는 진단 자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위 나는 그렇게 우울하지 않아 했는데 진단은 우울증인 경우도 많고요. 내가 무슨 조현병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고 증상이 심하고 한 분들도 진단으로는 우울증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다 아니다, 나는 우울증이라서 이렇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우울증을 진단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현상적인 분류다 라는 생각으로 멈추고, 내가 우울증이라는 거를 통해서 나를 다 알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과 별개로 나는 내 마음이 어떠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느냐에 집중을 더 하시도록 저는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우울증은 중요한 증상이 이제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거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상은 의욕이나 흥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적인 측면에서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흔히 집에서 우울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거는 내가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생활 반경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침대 밖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자는 시간 자체도 10시간, 15시간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 자지는 않아도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깨도 일어나질 않고 누워있고, 밥을 먹어도 식탁에 가서 앉아서 먹지 않고 침대에서 먹으려고 하고,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해도 침대에서 누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을 현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인 저조한 감정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저조한 감정을 좀 극복해서 에너지를 올리고 싶을 것 같지만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에너지를 올리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그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더 가라앉고 싶어하고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흔한 예로 조명 자체도 어둡게 합니다. 커튼을 하루 종일 열질 않아요. 그래서 집을 항상 어둡게 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빛이라는 게 우울증 회복에, 우울증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캄캄한 거를 오히려 안정감으로 느끼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악순환이 되죠. 생활 반경이 좁아지고 어두워질수록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말을 하고 책에도 나오고 뭐 영상에도 나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이라서, 내 감정이 지금 다운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서 극복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침대를 안정적으로 느끼는 거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침대 밖이 너무 무서운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항상 100% 확실하게 안전한 선택을 할 수만은 없거든요. 근데 우울증 상태일 때는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감정적으로도 너무 소진되어 있고 동반될 생각도 너무 부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나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도전을 했었을 때 그거로부터 더 큰 감정적인 소진이 일어날까봐 최대한 나를 아끼고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걸 선택하게 되고, 안 움직이는 걸 선택하게 되고, 행동 반경을 줄이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악순환이 되죠. 굉장히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의 증상 때문에 찾아오는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자체를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그 감정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고 슬픈데 이게 우울한 건가요? 또는 제가 요즘에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한 건데, 남들도 다 스트레스 받는 거 이 정도는 다 경험하는 건데 제가 괜히 이거를 우울하다라고 더 치부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감정 자체를 확신을 못 갖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자존감이 낮아질 때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또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갖거든요. 그래서 우유부단해지고. 그래서 힘들어서 왔으면서도 내가 힘든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확인을 받음으로써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우울증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는 역시 핵심은 감정이거든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호흡이 필요한데 그 마음의 호흡이 뭐냐, 그 공기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공기는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하루에 사람이 호흡을 수만 번 하듯이 우리 감정도 수만 번이 경험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특히나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지거나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심리적으로 갈등이 커지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이 자기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이 굉장히 커집니다. 슬픔도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슬픔이 굉장히 커져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죄책감도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한데 그냥 죄책감이 아니라 과도한 죄책감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리고 아주 옛날에 했던 행동인데도 다 가져와가지고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감정을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이런 악순환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허무한 느낌도 많이 들고 공허한 느낌도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외로운 느낌도 많이 들고. 우울증에 빠졌을 때는 이 모든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감정들이 역시나 굉장히 크고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인데도 자기의 그런 감정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더 외면하고 더 모르는 척하고 그 끝은 감정 불능증이라고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어. 멍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과 거리를 두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거 역시도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내 감정을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자꾸 악순환되는 게 우울증의 이면에 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증상이에요. 우울하거나 슬픈 감정, 그 다음에 의욕이 떨어지거나 흥미가 떨어지는 거. 이 두 가지 증상 이외에도 우선은 먹고 자는 패턴이 바뀌어서 갑자기 잠이 늘어나거나 잠이 너무 줄거나 먹는 양이 늘어나거나 먹는 양이 줄거나 행동도 바뀌어서 행동이 너무 이제 깔아져서 행동 반경이 줄거나 아니면 부산하게 초조하게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하는 건 없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 증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이 변화되는 증상인데 생각이 부정적으로 치우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치우쳐서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다 이런 식으로 몰입되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굉장히 부족하고 뭔가 잘못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자책감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 끝판왕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몰입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과 행동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양상이 또 하나의 증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력감을 많이 경험하는 것도 이제 증상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2주 이상 이런 증상들을 심하게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경우 학생은 학업 또는 직장인은 그런 일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 주변 인간관계에서 지장이 너무 큰 경우에 우울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우울감이라고 하는 우울한 감정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환은 전혀 다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면은 어떤 연못에 사람이 빠졌는데 빠지긴 했지만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높이 허리 정도에 빠졌고 또 걸어서 나올 수 있는 정도면 우울감이에요. 그거는 누구든지 사람은 경험할 수가 있는 날씨와도 같은 감정이죠. 근데 우울증은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은 연못에 빠져서 발이 닿지 않고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한 에너지를 낼 수가 없는 소진된 상태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끄집어 내줘야 되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감은 자기가 가진 다양한 노하우대로 취미생활을 하든 쉬든 사람을 만나든 해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우울감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너무 자연스럽고 우울증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분명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인데, 참 안타까운 게 우울증 자체를 우울감이랑 헷갈려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나도 우울해, 근데 나는 이런 노력을 해서 극복했어, 너도 극복해. 근데 그거는 우울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극복했다는 것 자체가 우울증이 아니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구분을 해서 우울증인 분들은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주변에서 지지를 해주고 도와주고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감정을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표현했을 때, 가족이든 친구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안 해주고 오히려 비난을 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거는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해 이렇게 표현하면은, 야 너가 우울하면은 지금 취준생들은 어떡하냐, 또 부모님한테 말을 해도 야 나 때는 우울하면 그 우울한 감정도 뜯어 고쳐서 긍정적으로 바꾸고 의욕을 발휘했어, 그래야지만 살아날 수 있었어, 근데 너는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우울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험을 할 때 더 악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내담자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듣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내가 우울한 거를 우울하다고 표현을 못해. 왜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숨깁니다. 티를 안 내려고 애를 써요. 내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한데도 집안에서조차 그걸 티를 안 내려고 억지로 표정 관리를 하고, 억지로 집에 누워있고 의욕 없게 있고 싶어도 그런 모든 것들을 몰래 하고, 가족 앞에서나 괜찮은 척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변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게 우울증인데 방치가 되고요, 혼자서 더 안에서 곪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악화가 되겠죠. 그 중요한 요인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표현했었을 때 수용해주지 않는 문화. 이거는 우리나라에 특히 전해져 내려오는 감정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관련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열등한 거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거는 연약한 거고, 그런 거를 표현해서는 더더욱이 안 되고, 이런 식의 문화가 우리 예전부터 많았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도 계속 전해지면서 자식한테 그런 걸 계속 물려주는 건데, 요즘에 특히 한국 사회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감정적인 소통을 못한다. 그 이유는 감정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남에게 표현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억압하고, 그런 식으로 안에서 굶어서 터진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한테 두 가지 본능이 있어서 두 가지를 충족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의 독립적인 부분도 내가 혼자 주관을 가지고 있다, 내 감정이 이렇고 욕구가 이렇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이 존중해 줬었을 때 제대로 본능이 충족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의지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본능도 단순히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그냥 만나고 이래서 충족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감정을 소통하고 했었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준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의존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을 어떻게 충족받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면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감정을, 나의 독립적인 감정을 충족받는다, 나의 의존 욕구와 관련된 감정을 충족받는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충족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많이 겪어요. 나의 주관이나 나의 온전한 감정은 공감받기는커녕 그거는 연약한 거야, 그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넌 배부른 소리야, 이런 식으로 존중 못 받고, 연결되고 싶은, 의존하고 싶은 욕구도 사람의 중요한 본능인데 그거는 나약한 거야, 독립적인 사람만 훌륭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있는 그대로의 이런 연결되고 싶은 욕구조차도 존중을 못 받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흔한 예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독립적인 사람이 훌륭하고 의존적인 사람은 연약한 거다. 그래서 독립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넌 혼자 해 뭔가를 도움을 요청해도 혼자 해봐 이렇게 자꾸 혼자 하도록 부추기고 밀어내는 게 독립성을 강화시킨다고 오해를 해요. 근데 사람이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특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을 때 제대로 의존하는 경험을 해야지만 스스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제대로 자기가 자기 주관을 펼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힘든 소리 자꾸 하면은 그거는 연약한 거고, 연약해지다 보면 이 세상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쓴 소리를 좀 하고 직언을 하는 거야 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채 주변에 사람은 있는데 고립되고,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안에서 썩고, 그러다가 굶어서 터지고, 이런 악순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치료하는 방법, 약물치료, 상담치료가 제일 중요하게 근거가 많이 있는 치료법인데, 스스로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딱 하나 근거가 있는 치료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을 주 3회 이상, 주 3회에서 5회 정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근거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운동을 환자분들에게 많이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대로 우울증인 경우에는 스스로 극복하는 게 힘들어서 나한테 아무리 운동이 필요하고 그게 도움된다 쳐도 증상 자체가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무력해지는 거라서 운동을 스스로 해서 극복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딱 하나 고르자면 그 감정을 어떻게 판단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저는 되게 권유를 하고, 실제로 우울증이 심해서 입원 치료를 받는 분들도 가만히 누워서 쉬게 하지 않고요, 하루 일정 시간 억지로 산책을 하도록, 걸어 다니도록 행동을 유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무기력증 자체가 그냥 에너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무기력증의 중요한 요인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무수한 감정을 날마다 자주 느끼는데, 이런 거를 내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거나 억압하고 하면은 나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는 걸로 착각을 하지만 내 무의식은 그 감정들에 계속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좌절감이 있는데 괜찮은 척하고 살더라도 속에서는 좌절감을 내가 마주하면서 계속 낑낑대고 있는 거고, 불안함이 있는데 그거를 아닌 척 하더라도 속에서는 불안하면서 불안을 누르려고 내가 힘을 쓰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그 감정을 추스리느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써야 할 에너지가 없는 소진 상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기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을 내가 처리하느라고 애쓰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내가 늘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냥 동시에 해소가 되고, 이런 식의 호흡이 필요한 건데, 바람직한 거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면서 공감받고 수용받고 그러면서 털어버리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문제는 우리 문화가 그렇게 표현했다가는 오히려 공감은커녕 더 비난을 받거나 나를 연약하다고 치부하거나, 그래서 내 마음은 더 상처받아서 해결해야 될 감정이 하나 더 늘어나고, 이런 식이 되기가 쉬워서 우선은 나 혼자서라도 내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 제일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일기입니다. 일기를 쓰는데 사건을 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나의 감정을 자꾸 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진솔하게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감정만을 억지로 좇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막 써보는 거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되게 불편하고, 아, 내가 이런 감정들도 있었네, 이렇게나 힘든 감정들이 또 있었네, 괴롭네, 이런 식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투명하게 내 마음이 보이는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억지로 이거를 억압하고 하느라고 소모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무기력증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우울증이라는 현상을 접근하실 때 내가 우울하다라는 감정 자체에만 집중하시기보다는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내 에너지가 떨어진 이유가 복잡한 나의 감정들을 그동안 너무 외면하고 억압했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나의 감정을 수용하는 게 우울증 예방과 치료의 핵심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